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은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주 변호사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허유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얘기로 좀 문을 열어봤으면 합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한때 또 뭐 소파 회사 이런 데에서 청와대 그 경내 앞에 있는 곳에서 홍보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화보 촬영이었어요. 한복 화보다 뭐 이제 이렇게 되자 청와대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이 야당으로부터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간의 갑론을박도 있었는데요. 이제 탁 전 비서관은 뭐 한복 홍보를 위해서라더니 일본 디자인 작품도 있었다. 뭐 어떻게 이 역사적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 그러자 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거 딴지다. 개방을 하게 했으면은 당연히 뭐 이런 활동들도 좀 어느 정도 오히려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뭐 뒤틀린 심보가 짠하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탁현민 비서관의 뒤틀린 심보에 대해서 참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화보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가 문제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화보를 찍어서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뭐 장면, 화면 뭐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와 예전에 대통령실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가서 한번 보러 갈까?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관리 로드맵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화재청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청와대 관리비서관이 이렇게 좀 하라니까 우리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어쨌든 중요한 시설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의 원칙을 좀 세워서 제대로 해라.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200일 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화장실 문제부터 이제 뭐 관리,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쓰레기 엄청나대요. 특히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여러 유적들이 또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손을 당했을 때 책임 소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복 홍보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하면 돼요. 네. 자기 직접 촬영하고 이러면 되는데 일단 상업 잡지에서 한 거잖아요. 패션 잡지에서 그렇죠. 한 거죠. 패션 잡지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 국가에서 홍보하는 거를 패션 잡지에서 합니까? 일단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재청이 공적 주도해서 활동이냐 상업 활동이냐로 봤을 때는 상업 활동으로 보시는 상업 활동이죠. 거군요. 왜냐하면 잡지사에서 어쨌든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홍보의 시야를 좀 넓게 하세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직 어쨌든 이게 지금 전체적일 때 틀이 안 잡힌 상태인데 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근데 상업잡지에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누군 하고 누군 안 해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계속 논란이 됐지만 한복 제가 봐도 저도 사실은 뭐 옷 보는 눈은 없는데 누가 봐도 뭐 한복 홍보한 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잡지사가 본인들의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거기 이제 어찌 보면 문화재청이 협조한 거잖아요. 장소 제공하고. 저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을 넓게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뭐 꼭 청와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시설에서 상업 촬영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 요즘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 교수님 말씀처럼 뭐 공적인 기준 같은 거는 좀 마련해 놓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물품의 파손의 위험이 있다거나 뭐 반사회적인 행위를 뭐 홍보한다거나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를 개방하는 취지는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럼요. 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직 사회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논란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뭐 굳이 뭐 탁현민 비서관이나 황교익 평론가처럼 하는 얘기가 좀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련된 기준이 채 마련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한 개방과 사용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생겨나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뭐 잡지가 그 옛날에 그 윤여정 씨 나온 여배우들이라는 영화 보면 패션 잡지가 아니라 보그라니까라고 하면서 보그 촬영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아웃풋이 별로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잡지의 명성에 비해서 요 관련된 그 기획자분들의
어떤 기획이 좀 아니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또 괜찮았으면 이게 또 많은 논란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갔을 텐데 예. 결과물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근데 아쉽더라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 보니까 마치 우리 이준석 대표 가처분 재판부처럼 형식과 절차를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용으로 갑자기 들어가 버리시니까 이걸 우리 또 보부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문제가 없었으면 네. 문화체증이 나와서 유감 죄송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아니 그 민주당 잡지- 얘기 의원님들이 들어보세요. 뭐 사과하라니까 그런 거 잡지 아니에요? 측에서 그거 다 이제 차단했잖아요. 예, 예. 홈페이지에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잘한 거라면 그러니까 내렸잖아요, 잘했습니다 홍보하고. 결국. 그렇죠. 뭐라 그것도 하니까. 내리고 네. 이 청장도 나와서 아이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죠. 잘했으면 계속 홍보하면 되죠. 더 하면 되죠. 아니 저 국회에 나온 경험이 별로 없었던 문화재청장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 무섭게 막 아유, 이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이거 보고 뭐라 했어요. 관리 잘하세요. 이랬더니 뭐 언제부터 알았습니다 배현진 의원 이랬잖아요. 편이었어요. 예? 언제부터 배현진 의원을 그렇게 여당에서도 지적했어요. 왜 그러세요? 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참 그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잡음들이 끊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네 분 다 모두가 이게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빨리 어쨌든 관리 규정이라든지 청와대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뭐 하다못해 역사 박물관처럼 쓸 건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그 시민들을 위한 공원처럼 쓸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관리 주체는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의견들 뭐 네 분 다 공감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정치 이슈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법인카드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액수를 줄여서 정치 탄압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현근택 변호사님께 먼저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제 7만 8천 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와 이게 지금 어떤 것과 수사인지도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7만 8천이 나온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나온 거거든요. 당초에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가 예. 사실은 그거는 이재명 의원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거든요. 관리 그렇죠. 책임 문제였고. 예. 근데 이제 법인카드 사용 중에 보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중에 그 제보자 A 씨가 또 얘기하기를 이거 저 김혜경 여사랑 국회의원 부인들이 식사한 게 있다 선거 때. 그러면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 뭐 정치자금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네. 선거법이라든지. 왜냐하면 후보자 그 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역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선거법이니까. 근데 문제됐던 건 어쨌든 세 사람 밥값 7만 8천 원이었던 거죠. 네. 그거를 결국은 사준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긁은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계산을 지시했느냐. 그렇죠. 또 이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는 그 정치 후원금으로 쓴 거니까 문제가 없고 네.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 세 분의 식사값을 계산했는데 그건 이제 그럼 이제 관여를 한 거냐, 그러니까 예. 밥을 사준 거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실제로 현산에서. 왜냐하면 넷이 갔어요. 예. 그럼 저분들이 알아서 계산할 거 같고 나는 내 거 계산해 가고. 음. 그러면 이제 밖에서는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 밥값만 계산하고 가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예. 아니면은 뭐 나는 내 것만 계산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걸로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만 8천 원이 이슈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또 뭐 반대쪽 얘기를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예, 뭐 천하람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그런데 이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장발장 코스프레 하냐? 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심지어 뭐 최대 5억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뭐 임금까지 뭐 하면은 뭐 그렇게 된다 뭐까지 주장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과거 선례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제 임금 전액을 국고 손실죄로 의율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적인 일을 했고 얼마만큼 공적인 일을 했는지를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사적인 일을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뭐 공문도 뭐 하나 만든 게 없고 제대로 뭐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법리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뭐 7만 8천 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사실 좀 안 맞는 게, 지금 배모 사무관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액수가 2천만 원이 넘는 걸로, 100건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에 김혜경 씨와 직접 관련된 게 정확히 얼마인지를 수사기관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측에서 한 180만 원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문제되는 게 이제 한 7만 8천 원 정도가 같다라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스스로 그냥 이걸 축소하고 있는 것이고, 뭐 수사 결과라거나 기소 공소장에서 뭐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점점 이게 액수가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는 한 800만 원 선이었는데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그 배모 사무관이라는 분이 법인카드 함부로 쓴 게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김혜경 씨는 뭐 사비를 쓴 줄 알았다. 일부에 대해서는 내가 또 돈을 줬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사비를 쓰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 게다가 배모 사무관이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나름대로 엄중한 사건인데, 이거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거는 괜히 나중에 드러났을 때 더 좀 빈축을 살 만한 그런 좀 불필요한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뭐 네 분의 입장 정도만 듣고,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정확한 액수와 가까운 금액이 일단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무슨 얘기가 더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특히 이제 아마 이 핵심은 앞으로 재판에서도 김혜경 씨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뭐 지시 내지는 묵인했느냐,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수사기관 쪽에서는 이거 누가 봐도 가족들이 먹은 걸 갖다 사준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뭐 따로 돈을 챙겨주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거고, 김혜경 씨 쪽에서는 모른다. 나는 그냥 갖다 주길래 먹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모 사무관이라는 분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어요. 어쨌든 네. 자기가 사적으로 썼든 뭐 공적으로 썼든 간에 어쨌든 썼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문제되는 건 사적으로 쓴 건데, 그렇죠. 사적으로 쓴 거 액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대략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김혜경 씨가 연관돼 있는 게 얼마나 될 것이냐와,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을 묵인했느냐 지시했느냐, 요 세 가지가 포인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니까 네. 이 7만 8천 원, 2천만 원 중에 선거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 된 게 이제 이 7만 8천 원 사건이어서 7만 8천 원 가지고 기소하기가 되게 좀, 야당 대표나 대선 2위 한 후보의 배우자를 기소하기가 좀 애매할 민망하다. 수가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기소유예라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배모 사무관 구속영장 청구도 됐고, 예. 이분이 유죄가 나올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김혜경 씨의 관여 여부가 입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나올 텐데, 그렇다고 뭐 액수 자체가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김혜경 여사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액수 부분에서 관여도가 인정돼서 뭐 벌금형 정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벌금형도 분명히 이제 범법행위가 인정이 돼버리면 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악재죠. 상당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거는 또 예측을 할 수 근데 있어요. 이미- 제가 한마디 하면 제가 네. 장소영 얘기를 아직 못 네, 네. 들었으니까 듣고 제가 현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릴게요. 이재명 의원한테는 지금도 악재죠. 왜냐하면 전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싶은데, 처음부터의 해명과 지금 마지막 해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짜 뉴스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니다 그러는데,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녹취록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또 몰랐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그 배모 씨가 횡령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배모 씨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겼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과, 아무리 뭐 7만 8천 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을 그렇게 심부름시켜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왜
경기도지사 부인이 왜 써요? 예.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그거를 고작 7만 8천 원 가지고 이러한 사소한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당대표나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법인카드 얘기는 뭐 선거 때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더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경찰이 8월 말 중순에 수사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알려진 건 선거법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배임 횡령이나 뭐 국고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8월 말 계속 얘기했을 때 이게 결국은 선거법 문제로 들고 가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그렇죠. 공소시효가 짧으니까. 공소시효니까. 예. 네, 짧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은 8월 말 이거 뭐 무슨 전당대회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 이걸 선거법으로 어떻게든 좀 엮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찾은 게 그 세 분 밥 사준 거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시는 분이 다 알겠지만 내가 밥을 산다. 예. 와라. 그 밥을 사고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이거는 예. 문제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 부인들이니까 당연히 뭐 선거에 도움 받으려고 했겠지만 근데 거기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사는 거냐 확실하게 후보자 네. 부인으로서 그런 건 좀 애매한 거예요. 나는 내 거 계산하고 당신들은 당신들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근데 여기 이걸 녹음하고 얘도 보니까 뭐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잖아요. 같이 갔던 변호사도 모른다 그러고 그럼 이게 과연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사 제공을 볼 수 있느냐. 나는 이 문제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결국은 7만 8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짧게만 정리하면 이게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7만 8천 원이라는 건 이재명 의원이 약간 프레임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랑 직접 관련해서 쓴 액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기타,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 없이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써왔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같은 경우도 함께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선거 공소시효에 맞춰서 기소할 거 이걸 두 번은 쪼개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예. 그냥 한 번에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른 의도가 꼭 있다 이렇게 볼 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보긴 봐야겠군요. 이 건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고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가 나와야 그것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로서는 아주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얘기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그래요. 일단 계속 갈게요. 예. 진행이 이렇게 딴지를 거실 줄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국회 법사위에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광욱 의원이 정말 세게 부딪히셨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채널A 사건 관련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이건 사실 MBC도 조금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전에 검사 시절에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함께 이 취재와 관련해서 유시민 장관과 관련된 취재를 그러니까 잡아라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소스를 받았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또 MBC에서 보도를 했다가 채널A랑 MBC가 또 맞아요. 맞붙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앙금이 계속 두 사람이 남아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합니다. 그렇게 되자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대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뭐 정치인사도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마스크가 큰일했다. 이게 표정이나 입 모양이 보였으면 더 분위기 안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거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궁금하네요. 네 분의 인상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광욱 의원과 자꾸 같이 동일선상에서 엮여서 언급되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고인이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예. 이것은 최강욱 의원이 빨리 법사위를 나와야 된다.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위와 말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듣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이러고 꼼수는 민주당이 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것은 좀 옳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계열에서 차기 대선 후보 1등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2024년에 배지를 달아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꾸 국회에서 저렇게 말싸움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향후에 본인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과 뭐 현직 장관들의 뭐 설전은 그간 쭉 뭐 있어 왔던 건데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 측에서는 태도를 탓하고 그러면 이제 장관 측에서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이라고 저도 뭐 장관인데 그렇게까지 대하시냐 이제 약간 이런 태도에 대한 이 감정 싸움이 좀 격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그렇죠. 봐왔었거든요. 네. 사실은 감정이 격해지는 게 보통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 끼어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소리를 근데 지른다거나 자리를 나간다거나 그렇죠. 뭐. 근데 신상 발언 아니 국회의원이 신상 발언하는 중에 뭐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하는 중에 네네네. 장관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닌데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런 것 같네요. 그 장관을 상대로 네. 질의할 때 네네네. 그럴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강 의원이 발언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거였어요.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장관이 끼어들어서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약간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피의자 뭐 일본들 법사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피고인. 사실은 패스트 트랙 때요. 네. 국민의힘 그 있던 사람들 다 기소됐어요. 네. 다 재판받고 있고. 음. 그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 중에서 법사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재판받고 예, 있거든요. 예. 민주당 다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 저 거기 있는 박범계 뭐 이런 분들 다 기소됐거든요. 네.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면 법사위에 네. 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그렇죠. 물리적 충돌과 그렇죠. 관련된 그때 예,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도 안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법사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 얘기 문제 됐냐면 사실은 뭐 본인이 피해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은 무혐의 받았어요. 예.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최광욱은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여기 나와서 나는 그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같이 사는 게 안 맞다.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이상하죠. 안 맞죠. 저는 일단은 그 뭐 이탄희 의원 것도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법조문과 관련된 네. 예, 그 시행령과 관련돼서 이 시행령 용어에 대한 해석과 차이에 대한 관련해 얘기였습니다.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좀 밀리던데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국무위원이고 그렇죠. 이제 뭐 검사로서 검수완박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넘어서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 스타 장관인데 계속 이렇게 대립과 분열 반목의 언어와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롭냐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회를 보면 가장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이 제일 뻣뻣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시행령 정치가 가장 또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 국정운영 올해 하반기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이분들 계속 이런 태도를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안은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급을 민주당이 키워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키워진 체급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금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보이더라고요. 일단 체급을 키워준 것은 확실하죠. 네네. 네, 뭐 물론 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이전부터도 어느 정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만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 추미애 장관 정도, 조국 장관도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법무부 장관들이 전 국민적 인지도를 가지시는 거지. 네네. 보통 한 5년 전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누가 알아요. 사실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튼 뭐 법무부 장관들이 너무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게 꼭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최강욱 의원의 태도도 굉장히 보기 민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내가 피해자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는 법률상 의미의 피해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실상 여당에서 이게 뭐 한동훈 장관 굉장히 그때 이렇게 좀 많이 화제도 되고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명예훼손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직무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민주당에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당이 물론 내로남불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취약한 메신저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박범계 장관 같은 분이나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이나 뭐 이런 예. 분들이 법사위에서 얘기하면 아니 그때 아니 뭐 예를 들면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수준을 넘어서서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라가 바로 나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슈고 물론 한동훈 장관도 저는 그런 태도는 필요해요. 지역구 의원이면 보통 그 사람을 선출해주는 주민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20만 명의 국민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처럼 강하게 발언할 수 있을까? 한 20만 명의 국민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제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국무위원이고 네가 국회의원이고 이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니까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잠시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이 얘기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네, 장 소장님 이 얘기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예. 현 변호사님 얘기 좀 반박하고 싶은 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지금 최강욱 의원 사건은 개별적인 형사 사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예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뭐 지인 추천해가지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나와라 법사위 떠나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럼 이준자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 말에 반박하고 싶은 게 정치인은요 법률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둬야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맞죠. 하지만은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이 있으면서 관련 예를 들면 판사라든지 검사들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염치를 가져라. 그래서 재척 사유로 생각을 해서 관련 상임에 있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한마디 좀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네, 한마디 할게요. 이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최강욱 의원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왜냐하면 최강욱 예. 의원을 기소하고 수사 지휘한 거 인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했다라는 거 두 건으로 기소한 게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렇죠. 자녀와 수사를 관련된 지휘하던 문제였습니다. 분이 장관이 돼서 들어오니까 마치 이제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최강욱 의원이 어쨌든 본인 법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사 지휘하던 분이 딱 왔어요. 자기를 예. 기소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거기 계속 있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수사 지휘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이해 충돌 생긴다는 거잖아요. 변수를 누가 만든 거죠? 예. 변수를 아니, 최강욱 의원이 변수 만든 게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니까 안 맞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물론 당연히 뭐 정치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채널A 그 명예훼손 사건인데 예. 거기서 사실은 아까 있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뭐 피해자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거에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예. 최강욱 의원이 재판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최강욱 의원은 계속 법사위에 있었고 재판도 받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수사 지휘하던 사람이 장관이 왔으니까 당신 나가라. 그게 성립이 돼요? 네. 저는 성립 안 된다. 이거는 장 교수님 얘기는 그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에서가 그렇죠. 문제가 그게 아니고 아니지. 그냥 예, 그리고 조국, 재판 받는 사람 예, 법사위 하지 마라. 그럼요. 조국 장관 그게 그- 상식이지. 그것도 항소심에서도 유죄도 나왔으니까 저도 사실은 무죄 추정 원칙 저도 얘기하지만 최강욱 의원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건 솔직히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뭐 이 정도면 그런 면에서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대본 뒤에 있는 건데 네네. 나경원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설이 도는데 그 얘기 바로 하죠, 뭐 그러면 네. 이어서. 이분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몇 년째 수사 기소돼가지고 네. 재판을 네. 받고 있습니다. 안 된대요. 근데. 그러면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선출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받고 있는 분이 이제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건 아니래. 아니래요? 예. 이미 물 건너갔어요? 예, 건너왔어. 아, 그 얘기 바로 이거 너무 궁금한데 바로 할까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실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국무위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뭐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워낙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빨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시라.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가 또 지금 어제 기준으로 뭐 이제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명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뭐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맞아요. 숫자라고 하는데 500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뭐 자문 변호사 이런 거 시켜드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추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나경원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였는데 네. 한 번 하루 나오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보도는 계속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이제 이미 검토가 끝나가지고 정말 누구 얘기 나오고 있답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제 정말 예. 보건복지 전문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배제한다.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별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론이 언급 안 나왔어요? 하면 유니스 이제 의원도 안 해요? 국적- 유니스 국적인 의원도 얘기 말이 아니래요. 안 해요? 네. 윤희숙 전 의원도 그러니까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그냥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윤핵관 쪽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나가면 이쪽에서는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나가면 당원들의 표가 분산돼서 자칫 잘못하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잠깐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가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상임위도 여러 번 했어요. 하셨고 아니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뭐 하시고 역량으로 그렇게 안 될 건 아닌데 안될건 아니죠. 아까 얘기한 이유는 이제 어쨌든 패스트트랙 수사가 기소 재판이 안 끝난 상황에서 예. 선출직도 아니고 국무위원으로 되는 전례가 있던가 그게 좀 의문이어가지고 그분한테는 아무래도 그게 발목이 좀 잡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까지 이게 신뢰를 갖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말고 뭐 이런 거네. 자, 좋습니다.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계속 좀 이어가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대통령실의 인선 어느 정도 규모의 개편이 될 것이냐. 크지는 않을 것이다. 소폭의 개편이 될 것 같고 홍보 쪽의 라인을 좀 더 강화할 그렇죠. 것이다 했는데 역시 지난주 예상대로 워낙 네. 뭐 이분은 말이 많았으니까요. 예, 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이 됐습니다. 정책기획수석도 신설을 했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20%대로 하락하다가 지지율이 30%로 좀 돌아섰다, 좀 소폭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도 좀 감지가 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인상을 좀 덜 쓰실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안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도하면 저희 큰일 납니다. 미래통합당 시즌2 바로 찍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 볼 때 전체 지지율 그냥 이제 몇 프로 이런 거보다도 세대별, 지역별, 업종별 지지율 이런 걸 사실 제대로 봐야 돼요. 네.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50대 이상에서도 저희가 엄청난 격차로 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60대, 70대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위기감 말 그대로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짜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다가 또 탄핵 국면 가는 거 아니냐. 플러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역효과라고 해야 될지 순효과라고 해야 될지 반감. 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까지 대통령 공격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6070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맥시멈으로 가봐야 40%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2030, 4050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실수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경호의 범위를 넓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하시면서 욕설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좀 제스처도 어쨌든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좀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계속 제가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바로 가져오진 못하겠지만 중도층에게는 어느 정도 조금 소구하기 위한 이런 액션들로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300m 선 보면은 아마 마을 입구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위하던 분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시법 문제가 아니라 경호서상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보기에 그동안 몰라서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게 그걸 다 하는 업무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인데 이걸 100일 동안 또 놔뒀다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늦었지만 보셨을 다행이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그러면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통합이라든지 아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는 하는구나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만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본인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집 앞에 항상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렇게 바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래도 뭐 한 고비를 넘겼다고 좀 안위를 하려면 국무위원 두 분과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들의 인사청문회를 이제는 드디어 무리 없이 돌파하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교육부 총리랑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곽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뭐 전문가 쪽으로 아마 갈 것 같다고 이제 장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니까. 전문가들도 도덕성 검증 시험대에서 또 잘못 걸리면 인사 검증 누가 했냐 검사 출신들이 그렇죠. 그렇게 일 잘한다더니 법무부는 뭘 했냐 이렇게까지 쫙 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변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자, 발표 못하고 아까 제가 이제 언급했던 지지율 30%대 얘기를 제가 짧게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는 싶었습니다만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 동안까지 시행했던 전국 지표조사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PD님이 칼 같으시네요. 자체 조사네요. 예. 자체 조사. 네네. 네. 자, 자체 조사라고요? 이게 아니 그 네 개 업체 자체 네, 조사잖아요. 의뢰인을 밝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행에 역시 너무 좋습니다. 역시 많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에 대한 우리 얘기 우리가 좀 다시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됐던 게 이제 이틀 전이었습니다. 26일에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네. 가셨었죠. 근데 약간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대통령들은 이제 조금 뭔가 좀 급할 때 서문시장을 찾는다는 느낌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아주 강하게 좀 있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서문시장 방문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작에 8월 뭐 한 10일 뭐 이때부터 뭐 자기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죠. 건희사랑에 이제 공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모두 가서 뭐 응원해 드립시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정말 그 극비의 사안 아니겠습니까? 2급. 보안과 경호상의 이유로 네. 2급인가요? 2급입니다. 야, 2급이면은 그쵸 정말 되게 큰 처벌받아요. 건데. 그러니까 3급도 아니고 2급 2급이에요. 비밀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유출이 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사후 해명 대응도 상당히 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강인선 대변인 얘기했죠. 아름아름 알려져가지고 뭐 도와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김건희 여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2급 기밀이 아름아름 알려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호처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누가 결정적으로 유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조사 결과 알긴 알았대요. 그쪽에서는. 네, 알긴 알았으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밝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다른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획 자체가 일정 유출을 동반하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문시장에 예. 사람 많지만 네. 시장 사람 많아도 대통령이 가가지고 뭔가 그림이 나오려면 팬들이나 누가 와줘야 돼요. 오히려 지금 왜 근데 서문시장을 갔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서문시장에 갔으면 간 만큼 이제 그림이 좋아야 되니까 팬클럽이든 어디든 어떻게든 일정 유출했겠죠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12시 딱 이렇게 하지는 않죠. 서문시장 여기 뭐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 특히 그 무한 고추 리필해주는 수제비 가게들이 쭉 있는데 근데 그 좋은 시장이고 전통 있는 시장이고 맛집도 많지만 그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 그림을 처음부터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보수의 어떤 심장. 핵심 지역부터 이렇게 출발하자 이런 기획은 알겠는데 네네. 지금
지금은 선거 시기가 아니고 그렇죠. 국정 운영에 매진을 해서 국정 운영의 점수를 통해서 따야 되는데 홍보를 통해서 점수를 따자라는 기획이 새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도- 그러면 잠깐 제가 김준호 선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근데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뭐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대구 서문시장 정도인데 뭘 굳이 동원을 하나? 저는 그래서 동원은 필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네, 솔직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지? 때문에 홍보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의 상당 부분 동의를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느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서문시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반로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대통령 심기 관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보수 정치인들이 항상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본인의 막 힘을 받을 때 서문시장 가거든요. 많이 갔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번에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취소해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많이 막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이미 이제 막 온다는 게 다 알려졌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막 대중들 앞에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막 가면서 사람들을 하면 으쌰으쌰하면 막 어퍼컷하고 막 힘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지지율 맨날 떨어진다 그러지 언론에서 맨날 뭐 인사혁신하라 그러지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주변 분들이 대통령 조금 이렇게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의도되지 않았든 홍보 효과는 거둔 건 맞거든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날 뭐 원래 많은데 사람들이 더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런 예.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만 딱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 보면 명분은 뭐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에만 민생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도 있고 뭐 여기 순천도 있을 수 있고 광주도 있을 수 있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쭉 다니면 모르겠는데 여기만 딱 가고 말면 윤석열 대통령 조금 이제 분목시켜주고 하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 비밀 관점에서는 당협위원장들한테는 대부분 많이 알려줍니다. 네, 대통령 오신다고 자기 지역에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쯤엔 알려줘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 그거 모르고 다른 약속 잡아놓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2급 비밀이긴 합니다만 그게 관행적으로 그게 뭐 명시적으로 이 사람에게 비밀을 해제합니다라는 행정 절차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려주고 대구 같으면 뭐 당협위원장만 해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퍼져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다만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우리가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다. 이게 그냥 어디 단톡방에서 아름아름으로 돌았다고 하면 이 정도 화제는 안 됐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건희사랑이라는 자발적인 단체가 있었어도 우리가 여기랑 명확하게 선을 미리 잘 그어놨다면은 네. 이 정도는 안 됐을 건데 그래서 팬클럽을 청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팬클럽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원 변호사는 또 천하람 변호사님께도 닥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급이 안 돼서 아직 잘 언급 안 해주신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인원도 동원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희사랑의 행태가 더 안 좋은 거는 자기 장사하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차피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 중에 우리랑 관련된 사람 예. 막 우리 플랜카드 들고 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거 약간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질이 안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대통령 일정 문제부터 뭐 청와대 우리 그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내부 인선 관련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럼 저 하나 재밌는 소문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 뭐 요새 윤핵관 측과 뭐 검사 라인의 대립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뭐 그러지 그 않습니까? 고강도 내부 감찰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저도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 장성철 교수님에게 소스를 흘리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진짜? 라는 그 움직임이 있대요. 진짜? 예. 아니 그거는 저도 옛날부터 충분히 그래서 그게 뭔가 없어요. 어떤 정치권 사람들의 감찰하는 거에 좀 주제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썰을 그냥 듣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인지는 핸드폰 다 모릅니다, 저도. 수거해가지고 다 야. 통화 내역 다 보는 그래도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들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는 소스는 어디냐면 주로 이거 밝히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휴민트가 드러납니까? 아니 광고 듣고 올까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 예. 출입 기자. 쭉 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딱 퍼즐을 맞추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을 모으신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저 통화한 적도 없어가지고 음. 휴대폰 조사해봤자 별 소용 없을 저도 겁니다. 주요 사건 있을 때 검찰 취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검찰 에이스 법조 서초동 에이스 기자들과 통화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정확해요, 진짜. 예, 그게 더 확실할 때가 있어서 일단 다섯 방에 명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를 때가 있어요. 5명만 네. 통하면은 예. 딱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섯 이거 명이나 조각조각 해요. 조각들을 맞춰서 이제 이름이 하나 뚝 떠오르게 이렇게 하신다. 네. 제 라인을 알겠습니다. 없애려면은 예. 기자들을 다 출입 정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취재원 보호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요건 조금 아, 그래요? 이렇게 와닿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윤핵관들과 좀 거리두기를 하려 한다. 정치인 출신인데 또 이제 대통령실 안에 검찰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내부 감찰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 쪽 사람들이 그 대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야 뭐 보도로 보는 게 없으니까 소스가 없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뭐 윤핵관이라 하시는 분들이 국민 여당에 많은 게 아니에요. 예. 뭐 한 어쨌든 이준석 대표 기준에 의하면 3명, 6명이잖아요. 호소인까지. 그러니까 예. 많아봐야 1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뭐 탑인데. 근데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뭐 본인 뭐 보좌관들도 있지만 예전에 선진연재 가태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 당하고는 이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완전 오. 당을 직할 체제로 만들든지 안 되면 당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겠다는 건데. 예. 근데 그게 과연 맞는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기 계파가 확실하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벌어지는 게 보면 계속 삐그덕거리거든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무 라인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꼭 이분들이 아니어도 그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강해야 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다. 그러고 해서 본인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알던 검찰 출신 자기 지인들로만 이렇게 꾸린다 그러면 물론 대통령실에 불러갈지 모르지만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도 정치 실종인데 정치를 이제 아예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걸로 들려서 조금 안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야. 장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흉흉한 소문이 많은데 뭐 예.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김대긴 비서실장이 본인이 100일도 지났고 대통령한테 재신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내부 감찰, 업무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 국민의힘 연찬회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이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찾는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뭐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이랬다가 이제 어제 우리 얘기한 것처럼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좀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만 또 이 연찬회에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짧게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참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합니다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 이게 참 뭔가 싶긴 한데요. 예. 그럼 뭐 이 작가가 이제 뭐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겠다. 뭐 이제 오히려 내가 했던 거 뭐 수많은 얘기들은 뭐 큰 박수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돼서 조금 뭐 유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좋은데 그걸 왜 저희 당에 와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석에서 하시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주어가 빠졌습니다. 예. 이지성 작가 얘기잖아요. 이성 작가가 그 아내가 이제 당구 선수로 활동하셨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던 차유람 네. 전 선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가보라고 했다. 근데 이 사고의 또 주요한 처음 원인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아이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질문만 질문을 했지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 안 권성동 했으면 이 대표가. 얘기를 안 하지. 아이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예.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걸 보면은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아주 조금 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데 이런 연사는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무처에서 안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게 예. 아니면 그 지도부 이런 걸 기획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죠. 회의석상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이 그냥 이 사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사무총장이 뭐 정하기도 하고 뭐 때때로 주로 다릅니다. 그거는. 보통은 사무처에서 정해요. 네. 네. 초안은 사무처에서 많이 올려요.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이 뭔가 쉬운 것 같아요. 지난번 수회 때도 보면 괜히 하루 종일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네. 아유 비 왔으면 좋겠으면 그거 하나로 사실 다 어찌 보면 굳이라도 해야 된단 네, 말인가요? 근데 지금 법사님 만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농담이죠. 연찬에 뭐 대통령 모시고 뭐 1박 2일 우리 잘해봅시다. 뭐 정기국회 잘해봅시다 했는데 이거 하나랑 권성동 의원 기자들 앞에서 이거 마이크도 아니죠. 술병 들고 이제 노래한 걸로 거의 이제 다 도배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조금 뭐가 풀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됐고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구설에 나오고 사고 나오는 거는 조금 당내 그 어수선함이 저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가 어지럽다 보니까 이런 자꾸 이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집권 여당이 지금 여당된 지 100일 조금 넘었는데도 아직 좀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란 일에 관심 없고 농공행사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가 딱 좋은 거예요. 네. 뭘 권성동 원내대표 계속 구설에 오르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비호감인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뭘 한다는 얘기도 없고 사고 쳤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예, 예. 그럼 원내대표도 뭘 하시냐. 그리고 뭐 술 먹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아주 강하게 이제 술이 없는 연찬회가 네. 되게 중요한 모토였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어쨌든 기자들과 술자리를 따로 한 게 알려지면서 좀 빈축을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원내대표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뭐 사고만 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연찬회 자리에서는 당연히 술자리 안 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기자분들이 따로 이제 이렇게 술자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지도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인사하러 다니는 그런 자리였고, 다만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기 있던 분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기자분들이 좀 권한 면이 있대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술자리 좀 하다 보면은 한잔 하시라, 뭐 노래도 한 곡 해주시라, 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내 저격이죠, 근데 영상에 올라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있던 기자님이 기자분이 찍은 걸로 올린 거고.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기자분이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당 그 서울시당 그렇죠. 관계자가 이제 다시 자기 한번 SNS에. SNS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술이 계속 왜 논란이 되냐면 그날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은 안 드셨지만 술 드신 것처럼 즐겁게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세요 가면. 그러니까 근데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 이런 예. 얘기를 틈만 나면 예를 들어서 한잔 한다는 얘기도 그렇게 많은데 꼭 연찬회 가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 오늘 술은 안 되지만 술 드신 것처럼 즐겁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는 얘기죠. 청한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분이 우리가 나오는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처음에 뭐, 예.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했었어야 이 얘기까지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 연찬에는 네. 진짜 좀 안 좋았죠. 예. 근데 원래 연찬회를 이때 해요? 연초에 하는 게 정기국회 아니라 전에 민주당도 하지 정기국회 않아요? 전에. 그 아니 지금은 연찬회. 우리가 야당이니까 아는데 여당일 땐 했죠. 장차관들 모시고 이렇게 하죠. 자, 마무리하시죠. 네. 예, 오늘도 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었는데 일단은 뭐 화두를 먼저 또 던지셨으니까 김혜경 씨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지금 좀 당내 어지러운 부분들이 다음 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일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